그렇다면은 한나라당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사실 여기다가 한마디를 붙이고 싶은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어떻게 극복할?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권력은 안정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들, 야당들의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야당의 지지도는 특정한 몇 달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한나라당보다도 더 낮은 지지율을 이제까지 쭉 보여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점은 어찌 보면은 이명박 정부의 어떤 특성하고도 관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적 지지를 가장 적게 받으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경쟁하던 2등하고는 또 격차를 엄청 많이 벌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임기 초반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데 경쟁하고 있는 다른 정치 세력,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실망,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이제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쟁하는 정치 세력들 속에서는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래서 권력은 안정적인 겁니다. 왜 지난 20년간 선거할 때마다 조금씩 나은 정부가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 됐느냐. 그리고 그것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걸 밝혀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명박 정부 다음 정부가 반드시 이명박보다는 나은 정부가 들어서리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쁜 MB 아니면 제2의 MB가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장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거죠. 21세기의 어떤 인권적인 어떤 가치에 해당되는 우리의 그 정치적 민주주의 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까지 왔다라는 거죠. 예. 저는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이게 지금 아프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누적이 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던 1998년의 서민과 2003년의 서민과 2007년의 서민이 같지 않은 거죠. 모든 통계 지표가 증명해주고 있다시피 사회 양극화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때 변신한 한나라당이 나타납니다. 저는 변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나라당은 뭐였습니까? 이건 독재의 후예 아닙니까? 독재의 후예. 여기 지우질 수 없는 문신이 그냥 독재 이렇게 새겨져 있는 사람. 이 문신을 지우고 짙은 화장으로 지우고 나는 독재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보수입니다.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단순한 반 MB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고 봅니다. 이 경제 문제 단순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박정희식 경제 성장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먹여 살려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뜻에서 저는 대안 있는 반 MB 연대를 해야만 국민이 설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이 한나라당을 절반만 찍었다는 얘기는 지역주의에 그렇게 지역주의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 지역주의가 다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민들 의식이 지역주의에 물든 게 아니라 선거제도가 이 지금의 그 선거제도가 요만큼 있는 지역주의를 뻥 튀겨서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선거제도이다는 겁니다. 자기는 가난한데 한나라당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식해서 경상도라서 이렇게 치부해서는 우리는 오판하는 거예요. 오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원래 자신의 처지에 맞게끔 지지 정당을 찾고 우리 또 사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그래서 저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가야 된다. 보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의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정치 지형 자체가 문제다.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한나라당도 극복이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한나라당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이제 경상도 또는 호남 이렇게 해서는 물론 안 되거니와 물론 더 나아가서 민주 반민주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한다. 민주 반민주는 과거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던 구분법이었고 그러나 이미 그 강물은 떠내려갔다. 새로운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뭐냐?
보수와 진보로 해야 된다. 이 보역 구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수적인 그런 어떤 기득권 위주의 정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혁신을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오히려 더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 저쪽에서 들고 나오는 신상품인 먹여 살리는 보수에 대해서 보수가 국민을 못 먹여 살린다. 일부 계층만 먹여 살릴 것이다. 진짜 많은 서민들에 대한 따뜻한 밥은 우리가 먹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대안을 중심으로 한 진보의 재결, 지금의 진보 정당보다는 진보의 재결집, 진보의 대연합 이 구도로 가야만 한나라당을 한 번만 선거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꺾어낼 수 있고 다만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인물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이합집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 국민을 위한 이합집산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국민 여러분께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모여서 처음에는 정책 공조 또 더 나아가서는 선거 연합 그리고 신뢰 쌓이고 인정을 받으면 아예 당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은 이 정치권을 이렇게 지형을 정리해 나가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가. 몇몇 지도자가 이제 결단 내리고 따라오라 하고 일부 반발하다가 뭐 성명서 내고 탈당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선거 때도 다 기어 들어와서 같이 하고 막 이런 일이 그지없이